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메디컬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스포츠 의학 검사라 그러죠. 여러모로 전반적인 몸 상태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 그러죠. 일반인들도 스포츠 메디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구를 하는, 축구를 하는 등등의 다양한 종목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하게 되겠죠. 일반 아마추어 선수도 마찬가지고 프로 선수까지 메디컬 체크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런 검진을 보고 검사가 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메디컬 체크하는 운동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야구는 팔꿈치나 어깨, 그리고 축구는 무릎이나 발목, 또 체조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발목, 척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등등을 다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메디컬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천병원에서는 또 우리 아마추어 학교들, 프로 선수까지 한 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나의 상태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경쟁적으로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교에 30명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나의 상태가 상위권인지 아니면 하위권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운동을 더 할 수 있고, 또 근력을 더 올릴 수 있고, 또 심폐 기능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메디컬 체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 메디컬 체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가 경쟁이 심한 학원 스포츠,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몸이 우리 흥분 상태로 돼 있죠. 더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흥분이 돼 있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정 비율의 항상성이라 그러죠.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협이 되게 돼요. 흥분하니까 화가 나고 막 더 쓰게 되고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뭔가 좀 더 안 되니까, 공을 던질 때 구속이 안 나오니까, 또 축구 찰 때 뭔가 잘 안 맞으니까 더 세게 차고 세게 던지고 하게 되나 보면 과사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근골격계에 손상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포츠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내 어깨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던지면 결국은 어깨를 못 쓰게 돼요. 팔꿈치가 조금 안 좋은데 쉬고 휴식을 하면은 더 잘 던질 수가 있는데, 무리하다 보면 결국 안 좋아지게 되고, 무릎도 마찬가지죠. 인대가 좀 안 좋았어요. 십자인대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가지고 오랫동안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체계적인 의학 검사와 운동 능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특히나 전문적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서 적절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멀리 뛰기 하는 사람들은 멀리 뛰는 걸 많이 해야 되겠고, 높이 뛰는 건 높이 뛰기, 공을 던지는 사람은 스피드가 얼마나 나는지, 또 야구를 치는 사람들은 배트 스피드 등등, 축구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공을 잘 차고 드리블을 잘하는지, 민첩성 테스트까지를 잘 해야만이, 그에 따라서 손상이 예방되고 조기에 손상을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전문적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달라요.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따라서 파트의 전문가가 봐야 되겠죠. 일반 아마추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다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 보면 되겠지만은,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보는 전문의는 어깨만 봐야 되고, 무릎을 보는 전문의는 무릎만 보고, 발목은 발목, 척추는 척추 등등으로 나누어서 상하지와 척추를 나누어서 각 세분화별로 봐야만이 손상이 예방되고 조기에 손상이 더 발견되겠죠. 그래서 일반 학교 아마추어랑 프로는 조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검진을 좀 해봐야 돼요. 검진은 우리가 스포츠 의학 검진이라 그래요. 갑작스러운 사고, 손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진을 한다 그래요. 잠재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팔꿈치에 연골 손상이 있더라. 발목을 찍어봤는데 발목에 뼈 조각이 있더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대비를 한다는 거죠. 전신 상태를 검사를 해봤을 때 상당히 뻣뻣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구부려버리니까 아이고 구부려지도 못하고, 또 팔꿈치에 가동범위도 안 나오고 어깨 가동범위도 안 나와서 무릎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뻣뻣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너무 유연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뻣뻣함이나 너무 유연한 경우를 다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또 근력도 중요하겠죠. 근력이 많은 친구들이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근력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만이 스포츠 의학 검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포츠 의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요. 이런 내용들이랑.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심장과 혈압의 정상적 반응을 좀 확인한다 그래요. 오랫동안 달려야 되잖아요.
마라톤은, 축구는 오랫동안 계속 뛰어야 돼요. 장기간의 운동을 하는 종목에서는 심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죠. 뭐 A라는 선수는 이게 심장이 이게 100인데 더 하면은 심장이 큰일 나겠죠. 잘못하면 심장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가 최고라 그러면 이 정도 밑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현재 선수의 체력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검사가 되겠죠. 스포츠 의학 검사다. 좀 심장과 관련된 심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동 부하 검사 같은 것이 검사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검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병원에 오게 되면 설문조사를 다 해보는 거죠. 나는 어디가 아프다. 나는 어디가 뭐 불편하다. 나는 뭐 야구할 때 어딘가 잘 안 되더라. 축구할 때 뭔가 안 좋더라 등등을 설문조사를 쭉 해보게 되고 문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 내가 어디를 아팠는지, 그리고 가족력, 가족이 뭐 아빠가 뭐 십자인대 발이됐다, 엄마가 십자인대 발이됐다, 발목인대가 발이됐다, 어깨가 안 좋다 등등을 가족력을 다 확인해야 돼요. 또 생활습관이 어떻느냐, 뭐 다리를 많이 꼬고 자느냐, 발목을 자꾸 이렇게 뚝뚝 소리 나게 삐끗삐끗 하느냐, 또 심장 질환이 있느냐, 심장에 반상동 질환이 있냐, 흡혈성 질환이 있느냐 등등을 알아보고 현재 어디가 아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은 다 아파요. 운동하면서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픈지, 목이 좀 아픈지, 허벅지가 아픈지 등등을 증상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진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 가장 불편한 걸 이야기를 해봐. 했을 때 뭐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한 개도 안 아픈 선수는 없다.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숨기고 감추게 되면은 결국 그 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숨김없이 아빠나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학교, 학원에 있는 코치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에 왔을 때는 담당 전문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사를 해보죠. 문진을 했고 진찰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 뭐 각 파트를 찍어서 있겠지만 일단 먼저 가슴 사진을 기본적으로 찍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심전도를 했을 때 어디가 뭐 안 좋은지, 심장이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 허혈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심전도로 확인을 해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피 검사를 해봐요. 피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또는 뭐 고지혈증이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등등을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가 소변 검사도 해보죠.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당뇨가 있는지 또 단백뇨가 있는지 신장에 질환이 있는지 간이 안 좋은지 등등을 우리가 소변 검사나 통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초음파를 하게 되죠.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의 형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심장이 잘 뛰는지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죠. 뭐 간은 괜찮은지 담낭은 괜찮은지 등등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 데도 할 수도 있죠. 목에 있는 혈관은 괜찮은지 갑상선은 괜찮은지 등등까지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체지방 검사한다 그러죠. 인바디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는 거죠. 쭉 잡고 있으면은 뿌뿌뿌뿌 하면서 한 1분 정도 있고 나면은 체지방 분석량이 쭉 나오죠. 그랬을 때 뭐 지방이 많다, 복부 지방이 많다, 내장 지방이 많다, 근골격계는 얼마다 등등을 우리가 인바디 검사,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수분량과 체지방량을 신체 구성 성분을 다 비만인지 정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의학적 검사를 좀 해보게 되면 유연성 검사를 해봐요. 유연성은 우리가 상당히 평가하기 좀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그래도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 등이 충분히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유연성을 잘 중요하거든요. 야구나 축구, 기타 종목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연성의 감소 원인은 일단 나이죠. 나이가 아무래도 들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당연한 거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 유연성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계속 던져, 계속 치고, 축구도 계속 공망 차요. 배드민턴도 계속 하고 자전거만 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유연성은 떨어진다 그러죠. 과도한 운동과 나이는 유연성을 해치는 원인 중에 한 개다. 또 유연성 감소가 되면 결국은 손상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뻣뻣한데 갑자기 이 순간에서 각도를 갑자기 뭔가 틀게 되면 뚝 하고 뚜둑 하고 하는 파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이 중요하더라.
이런 유연성 검사를 잘 해야만이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을 해서 그래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등속성인데요. 우리가 아이소카이네틱 검사를 해요. 아이소카이네틱. 여러 관절의 근육의 근력과 파워 측정한다. 그래서 무릎도 하고 어깨도 하고 발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 차는 거예요. 빵빵 차고 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우리가 주동근 많이 쓰는 주동근과 반대쪽인 근육 기랑근 이런 주동근과 기랑근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앞쪽 근육 허벅지를 보면은 앞쪽 허벅지가 튼튼한지 뒤쪽 햄스트링이 튼튼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고 또 좌우 비교를 해봐요. 양쪽을 다 하게 되거든요. 등속성 검사는 그래서 좌우 비교를 해서 근력을 체크를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근력의 균형 및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오른쪽은 100%인데 왼쪽 아직까지 50%밖에 안 됐으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차보면은 찬다 그래요. 등속성은 차본다. 찼을 때 뭔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심각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런 검사를 잘 해봐야 돼요.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학생들 30명을 모아놨을 때 내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만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뭐 제일 꼴등인데 유연성도 떨어지고 꼴등인데 무리하게 운동하게 되면 파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돼요.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먼저 체력을 키워놓고 유연성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기술적인 면을 키워야만이 결국 안 다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해요. 운동 부하 검사, 트레드밀 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런닝머신 있죠. 거기다가 달려봐요. 심장을 검사해보는 거예요. 달리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달린 다음에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통해서 에르고미터라 그러는데 자전거를 타고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혈압이나 심장의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나는 얼마까지 있느냐 등등을 확인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을 때 이제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내가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 부하 검사, 트레드밀과 에르고미터는 우리가 중요한 스포츠 의학 검사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파트의 전문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봐야 되겠죠. 특히 정형외과 많이 보게 되는데 발꿈치, 어깨, 발목 등등을 보고 또 척추도 보게 되고 척추는 신경외과에서 많이 보죠. 목도 보고 우리가 허리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뭔가 안 좋게 된 MRI를 찍어봐요. MRI를 찍었을 때 뭔가 손상이 발견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팔꿈치가 안 좋은데 그런 팔꿈치 연골 손상을 확인하기도 하고 발목인데 파열이 있으면서 발목 연골 손상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아파요. 찍어보니까 추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십자인대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반월성 연골에 손상이나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MRI 검사는 아마추어들은 한 번씩 필요하면 조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프로스포츠는 우리가 뭐 거의 다 MRI 좀 찍어봅니다. 특히 야구는 팔꿈치, 어깨는 공통적으로 찍어봐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은 찍어보게 되거든요. 한 관절 이상, 2개 정도를 찍어가지고 신인 선수는 입단할 때 검사를 다 해봐요. 어디 아픈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검사해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또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즌 중간에 아픈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검사를 다 해보고 필요하면 MRI를 찍어가지고 동계 훈련을 대비를 한다는 거죠. 동계 훈련할 때 내가 어딘가 약하구나, 이 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스포츠 메디칼 체크가 되겠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축구냐, 야구냐, 배드민턴이냐, 뭐 여러 가지 미식축구냐 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검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포츠 메디칼 체크의 검진과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래도 영상 좀 보고 나면은 더 이해가 되겠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발목을 보는 거죠. 인대가 안 좋은지,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 뼈 조각이 있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팔꿈치는 팔꿈치 내측인대가 안 좋은지 또는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또 요골과 소도에 연골 손상,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는지 등등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또 발에는 우리가 평발이 있는지, 요족이 있는지,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무지해반증이 있는지,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지 등등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손도 마찬가지죠. 손에 힘줄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손목 연골 손상이 있는 건지, 삼각 섬유연골 파열, TFCC 등등의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고관절도 고관절 각도가 잘 나오는지, 유연한지, 관절화선 손상이나 파열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십자인대가 괜찮은지, 내측이나 외측 인대는 괜찮은지, 후예방 인대, 후외측 인대는 괜찮은지, 연골이나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연골판에 파열이 없는지 등등까지 확인하게 되고, 어깨, 야구 선수는 어깨가 중요하죠. 어깨가 우리가 내회전 결핍이 있는지, 외회전이 노말이 되어 있는지,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지, 또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슬랩이나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지 등등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해봐야 한다는 거죠. 스포츠 메디컬 체크를 할 때는 전체 관절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속성 검사라 그러죠. 아이소카이네틱 우리가 검사인데 선천병원 적어놨네요. 무릎을 빵빵 차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발목, 우리가 어깨 관절까지 검사를 다 해서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좌우측을 비교를 하게 되고, 절대적인과 상대적인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정확한 검사가 되겠죠. 절대적인 지표가 검사가 등속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프로 선수죠. 딱 모으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차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릎이 아픈 분들이 이거 잘못 차다가 무릎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무릎이 안 아프고 건강할 때 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괜히 하다가 무릎이 더 걸리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아프고 건강할 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발목도 마찬가지죠. 안 아프고 건강할 때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전후에 검사를 하면 다 도움이 된다 그래요. 수술 전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70이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술하고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수술 전 70보다 우리가 올라가서 80이나 90이 된다 그러면, 인대도 잘 돼 있고 연골도 괜찮다 그러면, 상당히 이 선수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70보다 높고 인대의 연골이 괜찮으면 상당히 증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검사를 해보고, 수술 이후에도 열심히 잘 해서 70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증상도 좋아진다는 것이 이 등속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 검사 결과예요.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이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러닝 심장 검사입니다. 트레드밀 검사죠. 이렇게 해서 심전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심전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뛰었을 때 나의 심장은 어떻는지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러닝 심장 검사, 트레드밀 검사가 되겠죠. 자전거 검사예요. 에르고미터. 자전거를 했을 때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죠. 빠르게 돌렸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게 보이죠. 이 선수 힘들어 보입니다.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체크를 다 해보는 거죠. 호날두가 심장검사 하고 있네요. 망사옷을 입고 뛰고 있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이죠. 워낙 이 선수 심장이 좋죠. 근력도 좋고, 메디컬 체크를 우리가 프로 선수들은 입단할 때 다 봤죠. 입단 테스트할 때 무릎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맥모레이 검사죠. 이거는 맥모레이 검사를 통해서 연골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 선수 왠지 뭔가 아파 보여요. 살짝 분노의 얼굴을 우리가 의료진한테 보내고 있는데 불편한 거죠. 팔꿈치 검사, 외반 검사죠. 이렇게 외반을 했을 때 모디파이드 밀킹 검사죠. 통증이 나타나면 측부인대, 내측인대가 안 좋더라. 그것이 안 좋게 되면은 바깥쪽에 연골 손상, 박리성 골연골염도 같이 올 수가 있겠죠. 팔꿈치 검사도 다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한다 그러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재건술 등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입단 테스트할 때 신인 검사를 다 해보게 돼요. 특히 야구는 팔꿈치랑 어깨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축구는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 등등을 다 보고, 축구 같은 경우에 심장 검사 등등을 잘 해가지고 심장이 괜찮은지, 지구력이 괜찮은지, 혈성 질환이 없는지 등등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포츠 메디컬 체크는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아마추어, 학원, 학교의 선수들 열심히 잘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됐으니까 다행이군요. 오늘도 스포츠를 하는 모든 분들이 스포츠 메디컬 체크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시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은 선천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